저는 30 중반입니다. 어릴 때는 공부도 잘하는 편이고 인정도 많이 받았지만 사회에 나와서는 직장 생활이 너무 힘들었고 사람들과의 관계나 통제받는 상황을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작은 회사들과 아르바이트 생활을 전전하면서 적성을 찾지 못하다가 작은 유튜브를 하면서 돈을 벌고 나를 알아봐주는 사람들도 생기면서 처음으로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돈을 벌 수 있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들어가는 시간 대비해서 유튜브 수익은 너무 불안정하고 유튜브 구독자 눈치도 많이 보이고 댓글들 이런 것들에 점점 지쳐갔습니다. 유튜브를 계속하기 위해서 지금은 아르바이트를 하며 버티고 있지만 요즘은 아무것도 하기 싫고 일 끝나면 집에 와서 영상을 보고 법륜 스님의 영상을 찾아보거나 낮잠을 자며 시간을 허비합니다. 결혼해서 안정적인 삶을 사는 또래들과 비교하면서 제 삶이 뭔가 잘못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뭔가 제 인생이 점점 추락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다 제가 모자란 부분 때문에 이렇게 산다, 만족해야 한다, 나는 과대망상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이거보다 좀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욕심이 들면서 대학원을 갈까 싶기도 하고요. 이런 제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지 스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병원에는 한번 가봤어요? 아니요, 심리상담은 조금 해봤습니다. 일단은 심리불안이 심하기 때문에 일단 병원에 가서 검진을 첫째 먼저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심리불안증이 있는데 그거를 각오와 결심으로 문제를 풀려면 너무 힘든다. 나중에 부작용이 된다. 우리가 감기 들렸을 때 병원에 가도 일주일이고 안 가도 일주일 만에 낫는다 이런 말이 있잖아, 그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경험을 해보면 일주일 걸리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근데 병원에 안 가고 일주일은 좀 많이 아프면서 일주일을 보내고 병원에 가서 주사라도 맞고 약을 먹으면 그래도 일주일 걸리는데 좀 덜 아프고 일주일을 보내는 게 있어요. 같이 일주일을 보내는데 많이 아프고 보내느냐 적게 아프고 보내느냐의 차이가 있고 두 번째 이제 어떤 위험을 방지해 주느냐. 이 감기가 한 1% 정도, 1, 2% 정도는 폐렴으로 옮겨갈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버텨서 감기를 나으면 대부분은 다 그냥 나아요. 병원에 갈 필요 없다. 그런데 감기가 들었을 때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즉 진료를 받고 주사라도 맞고 약을 먹으면 뭐 가는 걸 막아준다. 폐렴으로 갈 위험을 막아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병원에 가는 거예요. 병원에 안 가면 안 되느냐? 안 가도 문제 없어요. 그런데 병원에 가는 게 비교적 고생도 덜하고 안전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라고 권유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이득이 있다 이 말이에요. 네. 그것처럼 자기가 심리 불안이 있는데 보통 사람은 어떠냐? 어떤 일이 뜻대로 안 된다, 시험에 떨어졌다, 연애하다 실패했다 이러면 굉장히 괴롭습니다. 근데 한 일주일이나 열흘 지나면 원래대로 돌아온다. 감기 들려서 일주일 만에 낫는 것처럼. 막 사람이 죽어가지고 막 눈물이 범벅이 되고 막 못 견딜 것 같은데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면 어때요? 막 잊어진다. 그래서 옛날에 뭐라 그래요? 세월이 약이다. 이런 말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자연 치유 능력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시간이 흘렀는데도 그 심리적 불안이 계속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남편이 죽었다고 아내가 따라 죽거나 이런 경우가 있죠. 헤어졌다고 자살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열렬하든지 또는 뭐 헤어졌기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헤어진 것은 지금 직접적으로 보는 원인이지 실질적으로는 그 사람의 심리 불안의 근원이에요. 만약 그 사람이 심리 불안을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약을 먹고 있다 하면
이런 헤어짐이 있다 하더라도 자살하거나 이런 거는 없다 이런 얘기. 그래서 지금 자기 상태는 심리 불안이 심한 상태다. 뭐 거기 안 가고 버텨도 되지만은 그러면 이게 자꾸 악화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첫째 병원에 가서 그 상담 심리 그거는 주로 심리적인 문제만 다루는 거고 이 심리 불안은 두 가지 어떤 트라우마 때문에 일어나는 심리적인 것도 있지만은 신체적인 다시 말해 호르몬 분비라든지 어떤 물질의 분비라든지 우리 몸의 어떤 기관의 부조화로 인해서 신체적으로 일어나는 심리 불안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내가 당뇨가 있어가지고 까무러쳤는데 이 심리 치료 갖고 될까? 안 되겠지. 바로 뭘 줘야 된다? 사탕이라도 입에 하나 물려야 되잖아. 그지? 이건 물질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정신적인 이런 그 순수한 작용 때문에 불안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는 물질적인 어떤 작용 때문에 일어난다. 물질적인 작용 때문에 일어날 때는 그것을 중화시키거나 그것을 보충해주는 물질을 투여하면 이게 안정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심리 불안은 안정제 먹으면 금방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신경정신과에 가서 검진을 해야 된다. 그냥 이렇게 뭐 범수임하고 상담하는 이것만 갖고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부가 싸워가지고 막 신경질이 너무 난다. 이런 거는 범수임하고 상담하는 게 낫지. 그거는 병원에 가도 치유가 안 돼. 근데 자기의 지금 심리 불안 상태는 이거는 약간의 병증에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첫째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고 처방을 받아서 먹으면 심리가 좀 안정이 된다. 심리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뭐 유튜브가 뭐 댓글이 나쁘게 나더라도 지금처럼 덜 자극을 받게 된다. 거기에 대해서 영향을 덜 받게 된다. 약을 먹는다고 다 좋아진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강도가 좀 약해진다. 그럼 강도가 약해지면 내가 그걸 이겨낼 힘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 얘기 들어보면 지금 얘기하다가 울고 막 감정이 솟는 거는 자기가 자기 통제가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통제가 안 되는 거는 치료가 요한다. 이런 얘기예요. 눈물이 나지만은 내가 약간 마음을 다 잡으면 통제가 되는 게 정상인데 이게 울컥하면 통제가 안 된다 하면 벌써 심리 불안이 그만큼 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 얘기를 들어보면 이거는 병이다가 아니라 병원에 가서 한번 의사의 진찰을 받아봐야 된다. 왜냐하면 의사라는 사람은 그것만을 밥 먹고 전문으로 했잖아, 그지? 이 집에 가서 보고 약간 좀 나하고 체질이 안 맞으면 한 번쯤 옮겨보는 거는 괜찮아. 근데 뭐 병원도 마음에 안 든다고 이 병원 갔다 저 병원 갔다 이 병원도 뭐 저 병원 갔다 이러면 그거는 병원 심리 불안이 너무 강해가 의사도 못 믿는 불안까지 가버린 거예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한계 정도는 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딱 나하고 안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바꿔볼 수도 있다. 그 다음에 같은 병원이라도 약을 먹으면 너무 졸린다 하면 일주일 만에 의사한테 가서 다시 증상을 얘기해서 약을 조금 줄인다. 먹었는데 심리 불안이 똑같다. 그러면 약을 조금 늘린다. 또 약의 종류가 여러 종류 있기 때문에 이 약을 먹으면 약간의 부작용이 있는데 다른 약을 바꿨더니 괜찮다. 이렇게 한 3번, 4번 맞춰야 돼요. 우리가 이빨을 이거 맞출 때도 한 번만에 딱 되나 맞춰야 되나. 맞춰야 돼. 껴보고 또 가서 갈아가지고 또 집어넣고 또 불편하면 또 하고 이렇게 돼. 딱 맞을 때도 있지만 안 그럴 때도 많다. 그래서 특히 정신과 약은 한 서너 번 이렇게 조절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첫째, 심리 불안이 심하기 때문에 그걸 먼저 치유를 하면 지금 자기가 질문한 이런 것들의 절반은 없어져 버려. 직장이 없다고 다 불안하면 어떡하겠어. 직장이 있는 것보다 직장이 없는 건 불안하지만 직장이 없어서
불안이 심하다 그러면 심리적 불안이 자기한테 있다. 이런 시험에 떨어져서 막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다. 이러면 시험에 떨어진 것만 원인이 아니라 원래 심리 불안이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린 대부분 다 떨어지든 돈을 잃어버리든 뭘 하든 막 그때는 죽을 것 같지만 며칠 지나면 되나 안 되나 다 살아나잖아. 그지? 이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난데도 헤어나지 못한다면 이건 다 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각오하고 결심한다고 안 되고 명상한다고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건 일단 먼저 진찰을 받고 처치를 하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어때요? 스님 법문도 듣고 또 상담도 하고 또 명상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런 거를 다 그만두고 이렇게 하면 안 돼. 그 심리 불안이 있으면 우선 뭘부터 해야 된다? 치료를 받고 단 걸 해야 되는데 구스를 한다, 뭘 한다 이런 것부터 먼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걸 하고 그런 거는 플러스 알파로 해야 된다. 그런 데서 자기는 내일 당장 병원에 가는 게 1순위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런 심리 불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유튜브를 하는 것은 맞지가 않아. 자기의 몸 건강 상태를. 왜냐하면 유튜브라는 거는 되고 안 되고의 진폭이 어때요? 매우 높낮이가 크다 이 말이에요. 이런 심리 불안이 있는 사람이 주식 투자를 하거나 노름판에 가서 노름을 하거나 이러면 안 돼. 그런 거는 사람은 돈을 잃어도 막 별로 신경 안 쓰는 좀 배짱이 두둑한 사람이 해야 돼. 안 그러면 이 불안증 때문에 못하고 타인에게 내 심리적 불안증이 금방 타인에게 읽히기 때문에 만약 어떤 내기 같은 거 하면 지게 돼 있어. 자기가 바로 온몸에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유튜브는 안 하는 게 제일 낫고 자기 병을 위해서 한다면 좀 신경 써봐. 주식을 예를 들어서 한다 할 때 조금 오르냐 낮느냐 이런 걸 보지 말고 사람이 막 주식 때문에 주식이 폭락해가 자살하는 사람이 있다. 이럴 때 가서 주식을 좀 사가 장롱 안에 넣어놨다가 너도 나도 주식 사가 돈 벌었다 그러고 막 서로 주식 사러 갈 때쯤 되면 갖다 팔면 돼. 그러니까 사람이 갖다 버리면 사주면 그게 좋은 일이가 나쁜 일이가? 좋은 일이고 남이 막 서로 사겠다 그럴 때 팔아주면 좋은 일이가 나쁜 일이가? 좋은 일이야. 그래서 이건 투기가 아니고 좋은 일 하는 거예요. 좋은 일하고 돈 벌어. 아시겠어요? 집도 막 서로 사겠다고 막 난리를 피울 때는 팔아주고 서로 막 안 팔린다 할 때는 좀 걷어주고 이렇게 하는 거는 이것도 이거는 이런 거는 이제 투자라고 할 수가 있어. 좋은 일 하면서. 그런데 막 여러분들은 어떠냐? 막 남이 오를 때 따라 올라가서 사고 남이 팔 때는 따라 내려가면서 팔고 이러니까 맨날 돈을 잃는다 이 말이야. 왜? 심리 불안 때문에. 그래서 자기는 유튜브 같이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직업은 좋지가 않다. 심리 불안자는. 그리고 한다면 초연하게 하겠다고 목표를 세워야 돼. 댓글이 뭐가 달리든 조회수가 얼마든 그건 상관없이 내가 좋아서 그냥 한다. 이걸로 밥 먹겠다 이런 생각하면 자기는 몸이 망가져.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망가진다. 그래서 그건 자기 상태로서는 할 직업군이 아니다. 그러니까 유튜브가 나쁘다 이런 뜻이 아니야. 자기 지금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안 맞는 지금 소재다. 네. 그 자기가 직장을 자꾸 옮겨 다니는 것도 재능이 없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심리 불안 때문에 오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이 심리 고민을 극복하려면 한 개의 직장을 구해가지고 손해가 나든 이익이 나든 막 꾸준히 한 3년은 최소한 있어 본다. 5년은 있어 본다. 이게 치료에 도움이 된다. 네, 감사합니다. 더 할 얘기 있으면 해요. 그런 뭐 자신감이라든지 열등감 이런 게 자꾸 남들이랑 비교해서 자신감을 갖게 되거나 남들이랑 비교해서 열등감을 갖게 되는데 그런 비교 없이 그냥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자기 질문의 모순이야. 비교를 하면
열등감이나 우울감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 여러분들은 비교를 내가 못난 사람하고 비교해야 나보다 잘난 사람하고 비교해요. 잘난 사람하고 비교하면 내가 항상 못났었고, 공부를 잘하는 애하고 비교해 못하는 애하고 비교해. 그러니까 공부를 못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비교하면 자기가 열등감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나하고 저분하고 둘이만 딱 비교하면 공부는 제가 잘하는데 운동은 내가 잘하는데 이게 가능하잖아.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비교하느냐? 공부는 공부 잘하는 애하고 비교하고, 노래는 가수하고 비교하고, 인물은 배우하고 비교하고, 운동은 체육 선수하고 비교하고, 법문은 법륜 스님하고 비교하고. 그럼 내가 잘하는 게 하나라도 있나 없나?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열등감을 갖는 거예요. 비교를 이런 식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한 사람만 딱 갖고 안 하고 법륜 스님하고만 딱 비교하면 여러분들이 노래는 내가 스님보다 잘한다. 운동은 내가 스님보다 잘한다. 건강은 내가 스님보다 좋다. 뭐 그림은 스님보다 잘 그린다. 이렇게 많이 나올 수가 있잖아. 근데 전부 다 그 분야에 최고 잘하는 사람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비교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늘 내 존재가 부족하게 느끼고 열등하게 느낀다. 존재 자체는 우월한 것도 없고 열등한 것도 없어요. 그냥 존재일 뿐이다. 뭐 나는 당당해야지 이런 것도 없어. 내가 그냥 존재일 뿐이라는 걸 자각하면 열등의식이 없어져. 열등의식이 없어지는 걸 당당하다 그래. 우월의식이 없어지는 걸 뭐라고 한다? 겸손하다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야. 당당한 게 따로 있고 겸손한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병이 없으면 건강하다 이렇게 말해. 우월하다는 병이 없으면 겸손하다 그러고, 못났다 하는 열등의식의 병이 없으면 당당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당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 내가 열등하다는 생각을 버리면 저절로 당당해지는 거다. 자기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병이야. 그 정신과 치료만 받아도 절반은 해결이 돼. 우선 정신과 치료부터 받고 나중에 다시 와서 질문을 해. 사실 그 약을 먹는 게 두려워가지고 심리 상담만 받거나 병원에 갈 생각은 약 때문에 좀 안 가고 운동을 좀 열심히 하는 쪽으로 하려고 계속 했었는데, 운동도 하면 기분 좋은데 근데 이제 그걸 딱 간파하시고 그래서 내일 당장 병원에 가보려고 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병원에 다니면서 운동은 하체 운동이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절을 많이 하든지 많이 걷든지 그렇게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